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너는 죽어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소매를 땡겨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서서 당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에 추가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무려 12분 동안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그래서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에 고 최희석 씨가 지금 나온 육성이 그 육성 증언을 남긴 거죠. 울먹이시며 이렇게 남기셨네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 증언을 남기고 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유지는 뭐냐면 반드시 처벌해달라. 네. 자, 이제 사건은 이 4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파트 경비를 보시는데 일렬 유차가 된 차를 미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요. 자, 차주가 아파트 입주민인데 왜 내 차에 손을 대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차가 파손된 것도 아니고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밀어서 옮겨야 그 다음 차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유로 폭행을 했는데 이미 전치 2주의 표재성 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제가 경비원은 당연히 할 일이 폭행 사건을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27일 이 사건이 있었던 6일 후에 다시 이 경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나를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CCTV가 없는 아파트 경비원의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12분 동안 폭행을 했는데 이때 계속 문제가 되던 비골골절,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거죠. 이때는 전치 3주의 상처. 그러니까 더 심한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이 6일간 2차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것을 육성으로 남긴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건데 이렇게 폭행을 하고도 가해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이호성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 사람들 시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다 그러면 미안하고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인데 오히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라 그랬냐? 내가 당신이 사표 쓸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당신을 힘들게 하겠다. 괴롭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실질적인 가해를 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런 협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나에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아가신 최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한 가지, 이 실질적으로 협박도 하고 또 가해도 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걸 보면 되게 이기성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연민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이나 사회성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너무 이거는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그리고 억울함에 저라도 막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경비원분이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까 싶은데요. 두려움에 잠도 편히 못 잤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 한 번 편히 못 잤습니다. 경비실에서 자면서요.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저더라고요.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제발 제 결백 밝혀주세요. 네, 음성 유서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폭행을 당했던 날짜와 당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술이 돼 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의 주장이 대부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 처음에 제가 저 사건을 접했을 때는요. 저게 아마 입주민이 갑질을 하면서 이제 경비원에서 단순 폭행, 상해를 가한 사이다 그 정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저 유서 형식 음성을 보면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거의 뭐 시간까지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이제 분노에 치를 떨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와중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매일 뭐 한
오후 점심 때쯤, 아니면 저녁 때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간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뻥튀기를 먹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폭행하고 이제 협박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 때부터 끝까지 네. 어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또 이제 CCTV를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하고 CCTV와 동선 이런 게 다 일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의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뭐 수사를 마치 이제 구속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무려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보니까 제가 특이한 게 무고 혐의가 좀 있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이 무고 혐의는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감금한 거에 그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문자도 보내요. 그러면서 또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경비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비원이 맞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았다고 관리 수행할지 입주민한테 얘기를 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경찰에 거죠?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허위 고소이기 때문에 무고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본인이 그 이전에 아마 어디에서 이제 진단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진단서 발급 기관이랄지 진단서 받은 날을 다 지우고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입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이상 내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비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압박감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천만 원까지 청구한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건 한국불능이라는 상태를 생각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비원을 하여금 이분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굉장히 이 가해자 죄질이 무거우면서도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는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좀 어떻게 될지. 이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또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유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자분께서 유서 형식으로 음성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 음성 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시간 아니면 범행의 방법 그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서의 형식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CCTV랄지 아니면 목격자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유죄 선고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